명이구나라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는 군대에서 영장이 나왔어요. 야, 이거 뭐 이왕 산골에서 살았으니까 군대는 좀 팔도 사나이를 얼려 살고 정반대 환경인 바다에 가서 생활해라. 그래서 제가 해병대를 입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970년도 3월 1일 날 제가 해병대 입대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해병대 훈련은 정말 독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해병대 지휘훈련소에 가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왜? 이게 산에 나무를 심을 때 그 인부들하고 같이 한 그루라도 더 심기 위해서 이 산 저 산을 뛰어다니고 코피를 흘리면서 열심히 뛴 것이 해병대 훈련소 오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산악행군을 할 때는 전우들이 쓰러지면 제가 그때 당시는 총도 M16이나 칼빈이 아니에요. M1이었습니다. M1 무거운 총. 그걸 8자루씩가 대신 미국 산악훈련을 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해병대 훈련이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저한테는 이렇게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왜? 산에서 나무 심을 때 비교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제가 해병대에 들어갔다가 휴가 부대에 들어가서 휴가를 나오면 이게 뭐 온통 일거리야. 그냥 산에 뭐 식도 만경류가 감춰져 있지, 뭐 또 소독도 해야지, 비료도 줘야지 말이에요. 정신없이 그냥 일을 하고 다시 부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부대 지휘관이나 주위 사람들이 넌 막 집안도 좋고 부자라는데 어떻게 휴가만 갔다 오면 빽쩍 날라갖고 오냐. 저한테 이렇게 놀림도 했어요. 그런 세대, 앞으로 세대는 목재 생산이나 경제성 목재 수입 갖고는 안 됩니다. 뭐 목재도 지금 뭐 해외에서 수입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는데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들이 제작을 받고 경쟁력 있는 상품은 사실은 그건 선생님처럼 잘못된 겁니다. 그럼 뭘로 선생님의 미래나 비전을 차지해야 되나? 저는 한마디로 휴양, 관광에서 레저, 삶의 질의 향상에서 살림의 미래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국내에서 보니까 관광 경영학을 전공하는 것이 서울에 경기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광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주로 해외 살림에 대한 효율적인 관광을 일본, 독일 등을 많이 다녀봤어요. 관광경영학과를 다니면서 제가 산에 매일 열심히 뛰다 보니까 공부는 소홀히 했죠. 그때 저의 뭐 리포트나 이런 걸 대신해주는 여학생이 고마워서 그게 저하고 같이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제 캠퍼스 커플이 된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관광경영학을 산림경영하면서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10년 지나서는 고려대학교 자연자원대학원 산림경영학 전공을 해서 거기에서 이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사는 투자만 하고 소득이 없다. 이런 개념을 저는 탈피해야겠다 생각해서 뭔가 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꿈을 개척해야겠다 생각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금산교를 유일하게 일본 와세다 경제학부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지만 80년도 초반까지는 너 산의 주변에 있는 산과 논밭을 최대한으로 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죠. 심지어 와이프하고 결혼식한 폐물을 전당포에 몇 번씩 맡겨가면서 주위에 땅이 나오면 사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야 산 한 평에 1,500원, 논밭 10,000원, 15,000원이니까 그런 가격을 계속 틀럭틀럭 사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70년도 후반, 80년도 초반 되니까
이게 그 지역에 도로가 포장되고 전기가 들어오고 대전서 시내버스가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대전 서울 사람들이 지들 지역으로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땅을 살 때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최소한도 10배 이상 다 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논밭 산 게 10,000원, 15,000원 지금 50만 원씩 가니까 50만 원씩 가도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땅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저는 지금으로서는 다행스럽죠. 제가 하는 휴양림이 50만 평인데 거기에 벌써 대전 시내버스가 휴양림 입구가 종점이고 전주 시내버스가 휴양림 입구의 종점입니다. 대전 시내버스, 전주 시내버스가 휴양림 입구의 종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휴양림도 한 1년에 30만 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유 있는 건 뭐냐? 50만 평이 10,000원씩만 올라가도 50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사실 오랜 고집 끝에 고생한 것이 경제적인 보상은 받은 거죠. 제가 자랑이 아니라면 금산군에서 부동산세는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느끼는 것이 제가 어릴 때부터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장성의 장성국 회장님, 전주의 김한태 회장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산림의 원로 고문님들 다 돌아가셨죠. 그런 분들이 쭉 보면은 정말 산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더욱 안타까운 건 아들딸들이 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전부 내다 팝니다. 왜? 아버지가 산에 대해서 고생을 하신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산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 이겁니다. 저는 그때 꼭 느꼈습니다. 야, 이 산을 말이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에 뭔가 경제적인 것을 심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후계자도 나오고 귀산을 희망하는 사람도 나오고 당장 우리 아들 딸들도 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 아니냐. 이제같이 하루에 금이들 따리는 각박한 세상에 무슨 산에 대한 애정과 철학만 가지고 산을 가꿀 수는 없다. 산에 대해서 뭔가 소득원을 접목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산에서 돈이 벌 수 있는, 산에서 높은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만 많은 이모 후계자나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산에 관심 있는 젊은 사람들이 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옛날에 산은 2차 산업으로 산에 나무 심는 사람들은 2차 산업이기 때문에 단순했었죠. 근데 앞으로의 산은 뭐라고 할까 4차원적, 5차원적인 산이 새로운 그 경영이 나와 있습니다. 목재 생산, 녹화 위주의 산이 아니고 산림 휴양, 산림 치유, 삶의 질 향상, 오감 만족 모든 것들이 산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산림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아주 관심을 가지신 건 적기에 선택을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산이 희망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원자로의 폐수가 나와가지고 바다의 오염이 시작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참 일본 사람들 비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게 오염이 남아서 흘러 들어오면 태평양을 경유해서 우리나라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도 몇 년에 돌아오는데 앞으로 바닷가도 맘대로 고기를 먹을 수가 없고 맘대로 해변가에서 수영을 할 수도 없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 여기에서 좀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은 그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산 쪽으로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좀 해보십시오. 지난해 휴양림에 지금 어떤 분이 와서 숙소를 정하고 있는데 그분이 폐암 사학이 납니다. 병원에서는 먹고 싶은 거 먹고 편하게 생을 마감할 준비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부인하고 와 있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어떤 분이 아침마다 산책을 하시더라고. 우리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가면 산책 한번 와보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서 삼성병원에서 그만 포기하라고 했는데 뭐 신약 개발이라고 한 번 주장하는 게 800만 원짜리였는데 그걸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러 다닌다. 마지막 이제 그 사모님께서 원 없이 해주기는 한다고. 근데 병원 의사들이 요사이 그런 말 항상 어디서 계시냐고. 그래서 뭐 여기 대능산 휴양림에 있다고. 아 신기하다고 말이야. 이 제일 위험한 게 그 눈 밑에 검은 점이 생기는데 그게 자꾸 없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폐에 그 종양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이건 참 신기한 거라고. 이건 병원의 처방에 의해서 변화된 게 아니고 환경에서 변화된 거야.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만나서 참 감사하는 말을 엊그제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말도 있죠. 병원에서 낫지 못할 병은 산으로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그 치유의 무한대가 산 속에 있습니다. 휴식. 또 엊그제도 보니까 오늘도 지금 그 휴양림에 그런 사람이 그 영상의학과 원장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어젯밤에 우리 휴양림에 캠핑카를 몰고 왔어요. 회장님 하루만 자게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는 대학생, 뭐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걔들이 하는 말이 여기가 천국이다 이거야. 너무 좋고 너무 공기도 맑고 너무 상쾌하고 너무 꽃도 아름답고 좋다 이겁니다. 걔들이 유동성을 하는 말이 할아버지는 천국에 산다고 저한테 칭찬합니다. 환경이 자꾸 심각해지면 실수록 산에 대한 희소가치와 부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산이 앞으로 비전이 있는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산을 하시는 분들 또 한 분들을 얘기하는 건 앞으로 이제 또 휴양 문화도 좀 바뀝니다. 이제 우리나라 휴양은 좀 아쉬운 데가 있죠. 왜냐하면 뭐 정부에서 제일 처음에 휴양림은 지들이 시작했었어요. 그때 산림청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산림 나무만 키워가지고는 소득이 없으니 경치가 좋은 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융자를 해주는 휴양림을 해줄 테니 융자를 해서 휴양림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들이 휴양림을 만들었어요. 휴양림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반응이 좋으니까 이거 지들이 먼저 해버리는 거야. 국립휴양림, 공유휴양림 해가지고 막 만들어버린 거야. 여러분들 이게 내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이야.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인 거다. 왜? 자, 국립공유휴양림은 인건비가 안 들어가. 예산으로 하니까. 세금이 없어. 숙박비가 싸. 그러니까 경쟁력이 도저히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생생은 쥐들이 국민들한테 호감을 만들어 놓고 생생은 자기들이 살림병에 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난센스도 있어요. 근데 전 볼 때 앞으로 휴양림은 이제 개인 휴양림은 차별화되려고 나가면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시간만 나면 여행을 합니다만 얼마 전에 부산에 가니까 조용한 해변가에 하루에 숙박료가 80만 원이래요. 근데 1년에 5개월 뒤에 예약을 해요. 가보니까 시설은 좋더라고요. 바다가 쫙 보이고 좋아요. 근데 편의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유휴양림이나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좀 고급화로 가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뭐 3만원, 5만원, 10만원짜리 갖고는 안 됩니다. 최하 2, 30만원, 4, 50만원짜리 10동의 욕심을 짓는 것보다 3동, 2동을 짓는 있더라도 아주 하이 퀄리티 고급으로 가셔야 됩니다. 휴양을 하신다면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하고, 또 앞으로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레저 문화가 많은 변화가 예측됩니다. 뭐냐? 이제 가족 단위로 움직입니다. 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이제 캠핑이나 그램핑 이쪽도 좋을 거예요. 캠핑이나 그램핑도 이런 게 있어요. 캠핑카 하면 2천만 원서부터 2억 5천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2천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 7만 원이야. 2억 5천짜리는 하루에 80만 원씩 차야. 한 캠핑카야. 2억 5천만 원짜리는 줄을 서요. 줄을 씁니다.
줄을 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캠핑카나 글램핑장도 가격이 낮고 여러 개를 선호하시지 말고 가격이 비싸면서도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걸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로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2억 5천만 원 캠핑카 보니까 뭐 우리 마인드와 달리 젊은 사람들은 호감을 갖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우리하고는 젊은 사람들 마인드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허리띠를 졸라면서 돈을 막 벌겠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날 즐겁고 재밌게 멋있게 살자.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휴양 문화도 큰 패턴이 바뀐다. 바다에서 산으로 몰리기 시작한다. 이런 말도 있죠. 그 과학, 의학, 산림 산재, 의학 산재 보험에서 물어내느냐. 요새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고 잡고 그래도 배낭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험평가원에서가 오늘 발표가 있는데 산에 많이 사람들이 다니므로써 의료비, 약국이나 병원의 처방 진료비가 3조 절약된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3조. 뭐냐? 산에 다니므로써 그만큼 건강하니까 약국이나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절약되는 돈이 3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산림청도 지금 뭔가 생각을 바꿀 때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산에 67%가 개있다. 그 다음에 공유림이 7%, 국유림이 26%입니다. 작년에 산림과학원에서 산이 국민에게 1인당 428만 원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환경을 제공했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산이 1헥타당 1년에 3,500만 원의 혜택을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1헥타당 3,500만 원. 그러면 산이 국민들한테 주는 1년에 221조라고 하죠. 221조. 근데 사유림이 67%로 한다면은 대충 계산을 해도 150조의 사유림에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산림청도 150조에 다만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산주들한테 돌려줄 때가 왔습니다. 왜 그걸 다른 데 씁니까? 왜 다른 데 써요? 혜택을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1%로 2%에도 그걸 기여한 산주들한테 돌려줄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조에 1% 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돌린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말이에요. 농업, 축산, 수산은 말이에요. 직불계를 다 실시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공헌도나 기여도가 제일 많은 산림이나 직불계가 실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주도하는 산림청에서 이건 좀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는 게 뭐냐. 산림 직불제, 그 다음에 탄소세 환원제, 인목 화재 보험. 왜 농업은 1년 동안 풍수 피해가 있었는데 30년, 40년 키운 나무가 불에 타면 보상이 없습니까? 보험을. 난 심지어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좋다. 보험을 들기를 희망하는 산주부터 자부담 50%를 하게 하고 나머지는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보험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우리가 자부담 50%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이렇게 시행을 자꾸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또 산림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이것이 개선될 수 있게 그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이제 산림이 국민들한테 절대적인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건강, 휴양, 치유, 삶의 질 이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은 어떤 특정인의 삶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생활의 건강과 리듬을 지켜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들 같이 산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히 산을 지켜온 임업 후계자나 독립가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검증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부터 단계적으로 혜택을 주면 된다 이겁니다. 난 여러분들한테도 정부한테 꼭 얘기해요.
여러분들처럼 관심 있어갖고 몇 방 며칠 이어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을 해줘야 돼. 왜? 그래야만 이 활성화가 됩니다. 옛날 산에 나무 심는 1차 산업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산업, 지금 이 살림은 6차 산업입니다. 그러면 고도의 두뇌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처럼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그런 것들이 첫째 뭐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산림청, 그 시군 산림과, 또 산림조합, 또 경영인 후임업 후계자, 경영인협회 이런 데 참여하셔야 됩니다. 참여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정보를 공유해서 최대한으로 정부에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여러분들이 끌어당겨야 됩니다. 끌어당기셔가지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그 여러분들이 그런 걸 시군 산림과나 산림조합이나 임업 후계자 협회나 산림경영인협회를 통해서 가입을 해서 거기서 활동을 하셔갖고 정보를 공유하고, 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산림은 비전이 있다. 단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주 심층적인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정하신 다음에 6개월이나 1년이 늦더라도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 뛰어다녀야 됩니다. 이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인지를 가서 직접 체험하셔야 됩니다. 직접 가서 일주일 무료 서비스 하라 이거예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낙엽송이 이게 천덕꾸러기 나무야. 아, 이게 말이야, 나무가 말이야, 이게 가시가 생긴다, 또 뒤틀린다, 나무가 안 좋다 이거야. 이 낙엽송을 제일 관리를 잘하는 게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한 달 반을 무료 알 서비스를 했어. 딱 그 사람들이 보니까 딴 거 없습니다. 낙엽송이 가장 양질의 인테리어 재료 만드는 게 뭐냐? 장기 자연 건조를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소금 같은 걸 뿌려서 염장 처리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배웠어요. 저는 여러분들 계실 때 우리 회장님이 오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는 자부심을 갖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내가 심은 나무를 내가 키워서 내가 벌목을 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내가 집을 친 사람입니다. 당대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낙엽송의 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이 짓고자 하는 나무, 우선 산에 있는 낙엽송을 비셔서 제재를 해. 제재를 해서 지금 우리 휴양림 현장에 있어요. 왕소금을 뿌리잖아요. 왕소금을 뿌려. 그래갖고 우물정자로 이렇게 착착 싸가지고 위에는 차광만이나 비닐로 바람이 눈비를 안 맞게 해서 위에 큰 돌로 싹 눌러놓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1년 이상 자연 건조를 시켜야 돼요. 1년 이상. 그러면 나무가 1년 이상은 쫙 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금이 다 나무에 배 들어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사용하시면 나무의 결도 좋고 단단하고 갈라지거나 뒤틀림도 없고 손벌레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 사찰 같은 데 기둥이 철량만한 게 뭔지 압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나무에 염장 처리를 시군차에다 1년 이상 놔둔 거야. 걷어서 염장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낙엽송도 얼마든지 지금 아주 높은 내장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개척했습니다. 개척했다는 것보다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산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그런 걸 염두에 두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앞으로는 아마 그 과거에 비하면 산림청에서 산림에 대한 임업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나 정보를 알아야 돼.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경영인협회, 임업부계협회, 시군산림과 이런 데 자꾸 참여해서 정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산림은 장기성이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업은 산림청에서 하는 걸 개인이 대행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들 그만큼 관심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는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생각하는 거예요. 또 지금 볼 때 과거에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방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1헥타에 1년에 3,500만 원이라는 혜택을 산이 국민에게 제공을 하는데 사유림이 돈으로 따지면 150조 원 혜택을 주는데 이건 다만 말이야.
1조라도 이제 산림인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박수 한번 치자고요. 그래서 이걸 돌려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품위 있게 가꾸고 수준 높은 산으로 가꿔야 된다고. 이제 산은 녹화위류, 목재위주가 아닙니다. 산은 이제 이 인간의 모든 영역에 뛸래야 뛸 수 없는 분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앞으로는 제 계획은 여러분들 같이 산이 희망을 줄 수 있고 산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도 갖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2008년도에 휴양림에 전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우리 휴양림에 와서 하루 주무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막 해외에서도 막 눈이 미국이 집중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세계 환경본부 NGO 의장이 고르바초프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총재였습니다. 모스크바에 가서 고르바초프 대통령 대통령 그만두시고 난 다음이죠. 제1회 세계 환경 포럼을 우리 휴양림에서 합시다. 제가 당돌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저를 저 끝자리에 앉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나는 일이 3년 동안 스케줄이 잡혀서 안 된다 이거야. 그때 당시에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이니까 그거 뭐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어섰습니다. 이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해주셔야 됩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동구권 세계 공산주의를 없앤 분으로서 이 지구상의 마지막 공산 분단 국가인 한국에 오셔서 세계 평화를 완전히 정착시키는 데 기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막 끝자리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갔었죠. 뭐하냐 이래요. 저는 산에 나무 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모스크바 대학교 법대를 나왔지만 할아버지 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심으신 분이다. 그러고 난 산에 나무 심는 분들이 가장 큰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당신 휴양림에 가서 세계 환경 포럼 기념비 제막식도 하고 포럼을 하면 어떻게 되냐.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더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갑작스럽게 고르바초프가 우리 휴양림에 오셔서 하루 주무시고 거기서 기념비 제막식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임업을 꾸준히 했으니까 세계적인 대통령 고르바초프도 산에 오게끔 만드는 거 아니냐. 제가 사업을 하고 그랬으면 감히 그런 사람을 오게 할 수 없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 볼 때 다시 한번 환경, 휴양, 건강, 스포츠, 청소년, 먹거리, 삶의 질 향상에 기여들, 살림의 소득 대상은 무한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우리 내가 하고자 하는 트렌드를 분명히 설정하셔갖고 거기에 대한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우리나라 각 지역의 산림경영협회 여기 부회장님이시지만 물어보면 이 분야는 누가 추구라는 답이 나와 있어요. 가서 여러 군데 가서 그분의 체험담도 듣고 그분도 같이 일주일 동안 무료로 서비스도 해주고 해서 자꾸 그런 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금 설정, 자금 공급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갖고 하면은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금을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각종 자금을 우리 각 협회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살림은 다른 거와 달리 장기전이야, 장기전. 전 뭐 죄송합니다만 요새 이제 부동산을 좀 팔고 그래서 조금 여유돈이 있어서 증권을 합니다만 내가 그런 걸 합니다. 난 증권의 증자를 모른다. 너 증권회사 오래된 직원한테 그랬습니다. 이익 냉기면 너 20% 줄게. 그러고 손해본다 혼자 손해본다. 네가 알아서 해야겠습니다. 난 그걸 사례되고 그런다. 증권도 잊어버려야 돈 버는 거야. 너무 탄타 때리고 돈 못 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미난 얘기지만 제가 최초에 한 몇억 투자했는데 지금은요 몇십억 단위 컸어. 그 증권이. 그게 뭐냐? 전 산에 대해 산에서 배운 투자입니다. 증권도 산처럼 멀리 보고 투자해야 됩니다. 멀리 보고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그래서 이 산도 장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작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분석하셔서 거기에 맞는 마스터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간다고 하면은 내가 볼 때 살림은 앞으로는 상당히 비전이 있는 살림이다. 또 살림은 앞으로 풍요한 살림일 수도 있다.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난 휴양림 50만 평인데, 나 10,000원씩만 올라가도 50억 올라가는 거다. 이제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돈 갖고는, 아수소리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54년 동안 고집스럽게 버텨왔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가능할 겁니다. 왜? 중간에 포기하고 안 된다고 손들어서면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멍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이 산의 공통점은, 산에 관심을 하는 공통점은 집념이 강하셔야 되고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돼서 안 되면 빠진다. 이런 식으로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산은, 저는 볼 때, 산은 최고의 젠틀맨입니다. 이런 말을 좀 드려요. 왜 산은 최고의 젠틀맨이냐? 사람은 말이야 배신할 수도 있고 드물을 수 있지만 자연은 절대 사람한테 배신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산이 얼마나 위대하고 산이 얼마나 정말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참된 진실과 찬송 성경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산에 그 많은 멧돼지, 토끼, 노루등이 있어도 그것들도 생명이 다 되면 죽을진데 사람들이 산에 가서 돼지나 멧돼지가 썩은 모습을 봤습니까? 흉하게 부패하는 모습을 봤습니까? 자기들의 사이클에서 깔끔하게 처리해준다. 심지어 떨어지는 낙엽도 썩을 때는 사람 코에 구수하게 썩어준다. 얼마나 자연인이 젠틀맨입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친구도 언행 권통이가 있는데 저는 50년 동안 산에 다녀도 정말 항시 새로운 싱그러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권태기가 없어요, 산은. 그래서 저는 산에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도 제가 합니다. 왜? 제가 나이가 74인데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도 아직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산과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저는 또 산에서 배울 수 있는 철학은 감사 생활이라. 또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철학을 저는 무언 중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요새도 저는 그 산에 이렇게 둘러보면서 난 감사합니다. 난 참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산과 자연을 가꾸는 이런 직업을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휴양림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하고 건강을 찾는 그런 그 자연의 장소로서 남은 인생도 여기를 좀 더 아름답게 가꿔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찾고 산에서 희망을 찾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를 만들 수 있게끔 저에게 경제적인 여유와 건강과 건전한 생각을 저한테 심어주십시오. 난 늘 아침마다 그런 그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저는 볼 때 그러한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진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더 좋은 여건에서 살림의 경영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구상하시는 업종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총체적으로 말하면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 헐벗은 산을 민둥산으로 입히는 그런 녹화일기의 살림, 그 다음에 산의 경제성을 닦겠다고 경제수종을 심었던 그런 타임, 그 다음은 지금 뭡니까? 오감만족, 삶의 질을 기여하는 살림의 역할은 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그런 정부의 지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고
또 우리가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산림이 참 우리한테 소중하다는 공감대가 정착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산림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대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옛날에 가보니까 어느 레스토랑에 가니까 제일 좋은 베스트차가 제일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 모임인데 이렇게 차들이 좋냐 그러니까 임업인들이야, 임업인들. 그 임업인들은 다 3대, 4대 이렇게 하는데 그 임업인들의 모임이 그 이렇게 제일 말하자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임업인들이라고 사회에서 우대도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임을 받습니다. 이게 독일 같은 데는 상당히 임업인들이 우대를 받고 경제적으로 안정하고 정착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구나. 이제 한국도 머지않아서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는 앞으로는 우리 아버님이 그 시골 진산에 진산중학교를 설립하셨고 저도 그 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계속 그 장학 사업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사회라는 게 결과적으로 난 아들 딸한테 그래요. 전 아들 2명 딸하는데 그들 아버지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돈을 기대하지 마라. 난 너들이 꼭 필요한 것을 대줄 수는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고 간다. 이런 말 합니다. 이제 앞으로 기업인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꼭 아들, 딸 줘가지고 재산 넘겨주고 이런 시대는 전 지났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돈을 남겨준 사람이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좋은 결과 나온 사람들 별로 못 봤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회에 환원사업, 공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미국 같은 경우도 카나다나 유명한 재벌들은 돈을 벌 때는 적지 벌어도 사회에 다 환원하잖아요. 도서관을 200개 지낸다든지 말이야. 사회 복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은 기업가들에 대한 존경심이 높습니다. 한국도 이제 그런 세대가 되고 돼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 치고 지금 가정이나 개인이나 지금 좀 속 좋게 사는 사람들 몇 사람이나 있어요. 난 그때 그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 속에서 자연을 가꾸면서 사는 삶. 이것이 앞으로는 우리가 AI 시대에 우리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같이 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많이 좀 좋은 잠도 구하.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원고 뒤에는 우리 할아버님이 육당 최남선 씨가 산림 공적비를 써주신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한 문펄가가 육당 최남선 씨가 우리 할아버님에 대한 산림 공적비를 써줄 정도라면 상당히 우리 할아버님도 산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작년도 10월 1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국에 8명인데 4대 동안 산을 이어간 사람은 저 하나입니다. 4대 명문가로 선정돼서 산림청장으로부터 명문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그만큼 산에 대한 자부심 또 산에 대한 권위를 지킨다는 그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산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 앞에 뭔가 도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데는 제가 노력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명함도 전부 다 넣어드렸고 또 타월도 제가 그 산림의 유공으로 훈장, 포장을 받은 기념으로 만든 타월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선물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결단 하셨죠? 또 여기까지 오신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과 같이 뜻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산은 가장 젠틀맨입니다. 사람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꼭 돌려주는 젠틀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대해서 편법은 안 통합니다. 산을 여러분들과 산에 관심을 같이 갖게 된 것은 큰 인연이고 또 여러분들도 행운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엉뚱한 얘기가 없습니다만 산을 선택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뵀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떳떳하고 풍요한 산림인으로서 정착되는 모습을 몇 년 후에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